안녕하십니까. D스케일러 이현주입니다. 오늘은 CC로 시작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CC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두 가지 다 상당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주제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큰 변화가 어떤 게 있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레가시의 컨셉과 CC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야기하는 컨셉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 컨셉이 어떤 변화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1925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회사에서 직원용 운송 수단을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대부분의 운송 수단이라고 한다면 마차 그리고 포드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대부분 회사에서 운송 수단 구매에 체크하는 이제 포인트로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직원용 운송 수단을 구매한다. 그러면 이제 구매 요구서가 있겠죠. 그 당시 구매 요구서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말의 이력과 나이, 말의 건강 상태, 또 치아 상태도 봐야 되고, 말굽 상태도 봐야 되고, 그리고 마차 크기는 어떤 게 좋을까? 그럼 바퀴 수가 몇 개인지, 마차 크기가 얼마인지. 그런데 1925년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회사는 또는 이 조직은 마차를 구매하지 않습니다. 포드에서 나온 모델 T라는 자동차를 구매하죠. 1925년 당시에 이미 포드 모델 T는 약 1000만 대 이상이 팔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컨셉은 마차에 묶여 있지만 현실은 이미 포드가 보편화된 상태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CC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는 지금 마차와 포드의 모델 T라는 승용차 이 변화와 같은 이제 컨셉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똑같습니다. 뭐냐? 직원들의 운송 수단을 구매하기 위한 거죠.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CC가 도대체 뭘까? 일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CC가 뭔지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CC는 이게 어떤 제품이나 또는 뭐 아키텍처 솔루션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컨셉입니다. 컨셉. 가트너에서 2019년 8월 말에 발표한 이제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가트너가 지난 5년 동안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클라우드 이런 변화 속에서 기업 또는 조직에서 네트워크, 보안 이건 어떤 길로 가야 지속 가능한 투자가 될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많은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발표한 게 CC라는 아키텍처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네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네트워크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에서 이 사용자에 대한 보안으로 그리고 보안의 기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파이어월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 있죠. 뭐 샌드박스부터 해서 이런 보안 기능을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 사용자들을 보안할 거냐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보안 장비를 뭐 10가지를 두고 있다면 보안 장비가 한 20대 이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중화도 해야 되고 또는 뭐 백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러면 장비의 관리가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장비를 관리하던 사람들은 서비스 또는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이동이 될 거다라고 해서 가트너에서 발표한 자료가 아래에 보이는 두 가지 대표적인 이제 표만 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표가 사용자 중심의 보안 서비스. 가장 중심에 보면 사용자가 있죠.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를 중심으로 그 바깥쪽으로 어떤 네트워크, 어떤 보안 기능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CC 모델 사용자 중심의 네트워크와 보안 정책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표의 이제 왼쪽에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조지라는 컨트랙터, 컨트랙터가 있고 중간에 보시면 수라는 그 재무팀에 일하는 직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터빈이라고 되는데 IoT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살표를 따라가 보시면 위쪽에서는 조지는
어떤 네트워크를 거쳐서 오른편에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는 거다. 이걸 디파인을 해주는 거죠. 제모팀에 있는 수는 어떤 네트워크를 거쳐서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떤 사내 애플리케이션 또는 클라우드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접근을 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 각각의 업무 성격 또는 각 사람에 속한 조직에 따라서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게 되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게 된다는 걸 디파인하는 겁니다. 이게 정책에 의한 이제 통합 관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가트너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인터넷 보안을 어떻게 해왔냐? 이 그림은 상당히 친숙한 그림이죠. 중간에 보시면 이제 본사 네트워크가 있고 양쪽으로 보시면 지사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 내부에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러면 본사 또는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좀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제 직원들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원안의 직원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아웃바운드 게이트웨이라는 그 경로를 통해서 인터넷 접속을 했습니다. 또 클라우드에 회사의 자산이 옮겨져 있다면 클라우드로 나가기 위해서 저 아웃바운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나갔죠. 자, 그럼 외부에 있는 직원들은 특히 요즘같이 재택근무가 있을 경우에 외부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아웃바운드 게이트웨이를 통하게 되냐? 바로 VPN을 통해서 인바운드로 게이트웨이로 들어온 다음에 다시 아웃바운드로 나가서 인터넷 또는 클라우드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안 게이트웨이는 경계선 내부에 있는 사용자들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 접속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경계선이 우리 회사의 네트워크 또는 우리 지사의 네트워크가 되겠죠. 이게 지금까지의 보안 방식인데 현재 장비들이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장비들이 이 보안 게이트웨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도입한 SSL 인스펙션 장비부터 해서 또는 파일 컨트롤 장비,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장비 많은 것들이 추가가 됐죠. 자, 보안 위협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을 추가 도입을 하거나 또는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또 용량이 늘어나니 용량에 맞춰서 장비를 또 교체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있냐? 속도 문제, 관리의 복잡성 문제, 그리고 정책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유지보수, 관리 비용.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증가하는 위협과 대응해서 시그니처 업데이트 우리 열심히 하고 있죠. 어떤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멀웨어가 탄생해서 인터넷에 침투한 다음에 첫 번째 임무를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 평균적으로 58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멀웨어가 인터넷에 퍼지고 나서 58초 이내에 우리 회사는 또는 우리 조직은 그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1초에 약 1.5개 이상의 새로운 유형의 멀웨어 또는 스파이웨어, 본넷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SSL 트래픽 많이 늘어났죠.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SSL 트래픽은 우리 전체 트래픽의 20%, 30%. 자, 지금은 조직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7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SSL 트래픽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장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트래픽에서 몇 기가 정도의 트래픽이 있는데 SSL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도입을 하겠다. 그러면 1년 뒤에, 2년 뒤에 이 장비가 그 성능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트래픽이 늘어나는데. 자, 이런 대응에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앞으로 3년 이상을 보고, 3년 정도를 보고 우리가 장비 투자를 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장비에 약 8배 정도의 투자를 해야 앞으로 3년을 대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용량이 됩니다. 자, 성능과 용량, 지속적인 장비 투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여기에서 가트너가 연구하고 발표한 게 셋이라는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권고사항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가장 중요한 권고사항이 뭐냐면 모든 조직과 기업들은 프록시 아키텍처 그리고 거기에 맞는 스케일, 거기에 맞는 성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보안 환경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90% 이상의 SSL 암호화에 대해서 인스펙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예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이티브 SSL 인스펙션,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프록시 파이어월, 그리고 클라우드 스케일. 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클라우드 스케일이란 뭐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량이, 우리 전체 기업의 용량이 약 한 5기가 정도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갑자기 트래픽이 늘어났어요. 또는 갑자기 SSL 트래픽이 늘어났습니다. 또는 5365 도입을 하면서, 또는 세일즈포스라는 이런 사스 앱을 쓰면서 트래픽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비를 다 바꿉니까? 장비를 다 업그레이드 합니까? 그게 아니죠. 클라우드를 통해서 유연하게 스케일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근데 클라우드 네이티브 프록시 파이어월이라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인터넷으로 향하는, 사스로 향하는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이티브 SSL 인스펙션. 모든 트래픽이 SSL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요즘은 멀웨어 이런 위협들이 SSL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트너의 결론은 뭐냐면 기존의 보안 방식으로는 필요로 하는 스케일, 성능을 구현할 수가 없다. 잠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어떻게 대응했나 이제 보시면 아주 친숙한 장비들이죠. 뭐 파이어월부터 해서 IPS, 로드 밸런스, SSL 프록시. 우리가 이 장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각 장비별로 컨트롤, 업그레이드, 기능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죠? 자, 여기에서 각 장비별로 로그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장비별로 우리가 컴퓨터 다 해야 되죠. 그리고 각 장비별로 고유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늘어나는 로그와 늘어나는 이제 컨트롤, 이걸 플랫폼 서비스에서는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그림에 보시면 컨트롤 모든 기능들을 다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그 다 통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 기능들, 각 펑션들도 다 통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플랫폼에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 모든 서비스를 통합된 관리, 로그, 보안 기능, 그리고 정책을 한 번에 관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업데이트, 실시간으로 가능하죠. 자, 그럼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Zscaler는 이런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하루에 약 1000억 개 정도의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글 서치가 하루에 한 100억 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수로 보면 구글 서치 한 10배 정도 용량을 이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약 12만 건 정도의 실시간 업데이트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플랫폼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Zscaler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전체 통합망을 갖추고 해서 모든 고객들이 우리가 장비를 사용하듯이, 우리 고유의 장비를 사용하듯이 우리 고유의 서비스를 Zscaler 플랫폼 위에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춤형 이제 구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많은 보안 회사들이 이런 유사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안에 대한 이제 성격을 보시면 이제 선택지가 다양하죠. 지금 하고 계시는 지점별로 보안 장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이럴 경우 각 지역별로 보안 레벨의 차이가 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통합 보안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상 장비를 클라우드상에 올려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떤 또 차이가 있냐면 하이브리드, 특정 퍼블릭 클라우드로 모든 트래픽이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각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가상화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장비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성능의 문제라든지 또는 관리상의 개인 이제 각각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구조로 하기 때문에 복잡성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클라우드 시큐리티 플랫폼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사용자 그리고 원하는 인터넷 서비스 또는 사스 그 중간에 이 플랫폼이 위치하게 됩니다. 기존에 우리 하드웨어 장비들이 우리 데이터 센터에 위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클라우드 인터넷 사이에 이 플랫폼이 위치해서 근무 지역, 사무실이 됐든 재택이 됐든
외부 또는 외주 업체가 됐든 지구상의 네트워크에는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 회사에서 정한 정책 그리고 보안 기능에 따라서 모든 트래픽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훨씬 빠르고 안전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해드리고 클라우드 효과 그리고 통합 정책 관리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이제 다시 이제 표로 정리해서 보면 기존 방식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내부 또는 외부 사용자, 특히 외부 사용자는 VPN을 통해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게 되죠. 자, 이런 게 기존 방식이었는데 플랫폼 서비스로 전환을 하게 되면 재택근무, 요즘 제일 화두가 되는 재택근무자들 보안을 어떻게 할까 고민 많으시죠. 집에 있든 회사에 있든 지점에 있든 해외에 있든 이 트래픽은 이 사용자의 아이디를 가지고 이 트래픽은 가장 가까이 있는 Z스케일러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원하는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로그들은 사용자 또는 고객이 원하는 위치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에서 전혀 차이는 없지만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제 이점이 있죠. 자, 이 클라우드 플랫폼이 왜 속도가 더 빨라지고 훨씬 더 유용하게 움직일 수 있냐? 여기에는 싱글 스캔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가트너 리포트를 보시면 싱글 스캔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필요한 기술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하드웨어 장비를 통해서 어떤 보안 정책을 수행할 때는 이 패킷이 A 장비, B 장비, C 장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플랫폼 서비스 싱글 스캔에서는 이 패킷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모든 보안 기능들이 한 번에 다 수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이점이냐? 보안 기능들은 다 수행이 되겠죠? 로그도 통합된 로그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적으로 훨씬 더 이점이 있다는 것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속도 개선을 위해서 TCP 스택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와 다르게 기업에서는 운영자가 어떤 자료를 볼 수 있게 되냐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디어 앱은 어떤 게 있을까? 압도적으로 유튜버가 많습니다. 자, 업무용 앱은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오피스 365를 사용을 허가를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 내에서 또는 회사 PC를 가지고 개인용 5365는 사용을 금지시켰는데 트래픽이 발생하면 이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개발 툴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계약한 특정 SaaS 개발 툴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개발 툴을 사용한 게 발견이 된다.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가시성을 다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무 시간 중에는 유튜브 트래픽을 밴드위스를 조금 낮추겠다. 그런데 근무 시간이 끝나면 다시 원상복구하겠다. 그리고 근무 시간 중에 넷플릭스 트래픽은 완전 차단하겠다. 뭐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수행할 때 클릭으로 모든 정책들이 우리 조직 임원들 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 직원들에게 한 번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안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차단된 위협 정보들은 이미 Z스케일러 플랫폼을 통해서 차단이 된 정보들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지역에 어떤 멀리어가 또는 스파이웨어가 발견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주로 많이 나왔을까? 자, 이걸 보니 지역별로 차단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누구 PC에서 나왔을까? 그러면 이 본넷이 어떤 CNC에 접속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유저 아이디가 나오죠. 저 PC는 이 본넷에 감염이 되어 있는 단말기입니다. 이걸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추후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정책에 반영을 한다든지 실시간으로 모든 걸 이제 쉐어를 할 수 있고 감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CISO가 원하는 어떤 리포트 또는 CIO가 원하는 리포트 모든 것들이 자동 생성돼서 사내에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실예를 든 건데요. Z스케일러를 도입하기 전, 도입한 후 자료를 비교한 겁니다. 이 회사는 이제 미국에 있는 오일 회사인데 이 자료를 제가 이제 국내에 있는 고객에게도 보여드렸어요. 혹시 유사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 그래서 이 자료를 보더니 아주 유사한 패턴을 경험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Z스케일러 도입했을 때
정말 우리 회사 직원들이, 우리 리소스들이 정말 필요한 용도에 포커스를 할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용도에 리소스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실질적인 효과를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G스케일러를 도입한 많은 고객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잠깐 회사 이야기 드리면, 가트너에서 발표하는 이제 자료인데, 저희가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분야에서는 9년 연속 업계 리더로 이제 포지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9년 연속 가트너 리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글로벌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이제 데이터 센터, 현재 글로벌하게 150개 이상의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이미 12년 이상 서비스를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운영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잠깐 지도를 보시면 현재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위치한 지역들, 그리고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오피스 365 DC 피어링 이런 글자들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있는 우리 많은 이제 G스케일러 데이터 센터들이 주요한 SaaS 업체들, 그리고 주요한 통신 사업자들하고 다이렉트 피어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용자가 특정 SaaS에 접속을 할 때, 또는 사용자가 특정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효과가 있겠죠. 호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고객들이 어떻게 G스케일을 사용하는데 속도가 빨라진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션인데요. G스케일러와 함께하는 시큐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많은 보안업체들이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안 자체만이 아니라 이 보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네트워크를 트랜스포메이션 할 거냐, 또는 비즈니스를 트랜스포메이션 할 거냐, 클라우드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IoT는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리고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 IoT 기기들 또는 고객들, 업무 네트워크의 일부가 이미 됐습니다. 이런 다양한 파트에서 들어가는 이제 트래픽들을 어떻게 보안을 적용할까? 이게 상당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로드맵을 G스케일러 고객들은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이는 1단계에서 5단계, 바로 위에 보이는 보안이 있죠. 시큐어. 저 부분이 G스케일러가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시를 도입해서 세시 플랫폼으로 보안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GTNA,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이용한 GPA를 도입을 하고, G스케일러의 샌드박스, 또는 이제 캐스비, 여러 가지 솔루션을 도입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리적인 보안 장비들이 위에 보시면 심플리파이라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보안 장비들이 점점점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 보안 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게 중지가 되고, 두 번째 단계가 되면 기존 장비들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되면 VDI에 대한 감축 계획을 검토하게 되고, 또 지점에 있는 보안 하드웨어들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시에서 이야기하는 하드웨어가 철수되는 이제 그런 이제 솔루션이 단순화되는 이제 그런 이제 단계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죠. 그러면 네트워크 쪽에서는 첫 번째, 전용선에 대한 비용들이 감소가 되겠죠. 전용선 의존도가 계속 떨어집니다. 꼭 필요한 우리 데이터 센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접속하기 위한 용도 외에 모든 트래픽은 인터넷으로 다이렉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5365의 확산이라든지 또는 SaaS, 이런 SaaS의 도입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우선하는 정책, 그걸 하더라도 임직원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안 환경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이제 저희가 도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이 네트워크 또는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도입, 이런 모든 부분에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제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냐? 보안 정책을 표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 본사, 지역에 있는 지점 또는 해외에 있는 지점, 위치에 상관없이 표준화되고 전사적인 보안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비 구입에 대한 부담 또는 장비 관리에 대한 부담이 이제 없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한 업데이트, 시그니처 업데이트 이런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한 CSC 아키텍처가 주는 이제 핵심 서비스, 스케일, 싱글 패스 스캔, 지속 가능한 보안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이런 G스케일을 도입했을 때 이점들, 그리고 그 혜택들,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로드맵, 궁극적으로 보안의 CSC 아키텍처 또는 보안이 해결이 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는 길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뭐 다른 이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네, 컨설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